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인쉐어스의 암호화폐 주간 펀드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5,7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는 4주 연속 순유입 기록인데요. 특히 솔라나 관련 투자 펀드에 4,900만 달러가 넘게 유입되면서 솔라나가 전체 암호화폐 투자 펀드 자금 유입을 견인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일 대비 7.19% 상승하면서 98,8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때 5조 원대를 웃돌던 파일코인은 24시간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20%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1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암호화폐 시가총액 18위에 위치하면서 20위권 안에 재진입됐던 파일코인은 현재 20위권 밖인 22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비체인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슷한 시가총액을 몇 주간 유지하던 파일코인이 두 코인의 시총을 크게 웃돌면서 현재는 폴리곤과 ICP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파일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파일코인은 추가 상승세가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최고가가 109,750원, 또 최저가가 86,31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후오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파일코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22.67%를 차지하면서 98,4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바이낸스가 20.94%로 98,364원의 파일코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BTC 마켓 기준 전일 대비 3.82% 상승하면서 10만 1,31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110만 2,37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3,200팀 이상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파일코인 스토리지 파워는 10 엑비바이트를 돌파한 10.83 엑비바이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34만 334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23.96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하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CSO를 론칭한 이후에 5만 불 규모의 교환, 소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파일코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크로스파이가 자체 토큰 CRFI를 일정 비율로 CFIR로 교환하는 크로스파이 수업 오퍼튜니티를 마쳤습니다. 크로스파이 유저는 탭을 통해 CRFI를 CFIR로 교환받을 수 있고 제한풀과 무제한풀로 나뉘는 CSO는 첫 이벤트 풀에 444개의 CFI를 제공했는데요. 유저가 교환을 통해 얻은 CRFI 토큰과 CSO 참여 수수료는 모두 수각되고 CSO는 파일코인과 CRFI 간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BSC 체인에서만 진행됩니다. 이번 CSO에서 수합된 444개 CFIR 수합 비율은 170대 1로 기록됐는데요. 전날 FIR과 CRFI의 가격에 따라서 진행된 수합 수익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재환 수합풀의 경우에는 수합 시작 후 1분 만에 조기 완판 마감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치온에서 제공하는 파일코인 런치패드 엑셀러레이터 2 데모데이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디파이, NFT, 게임, 또 메타버스에서 웹3 생태계를 구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데모데이는 오는 9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테크스타 엑셀러레이터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9월 13일부터 열린 신청서를 통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 3월 21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IPFS와 파일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사업 확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일코인의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 중심에는 스토리지 제공자가 있죠. 이 스토리지 제공자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플랫폼 데이터 스테이션의 출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스테이션은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스토리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간소화된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제공자는 프로필을 요구하고 일부 오프체인 속성을 지정해서 이 투명성 점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투명성 점수가 높을수록 잠재 고객 간의 신뢰가 높아져서 더 많은 스토리지 거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글이 NBA 탑샷 개발사 데퍼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로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2,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더욱 빠르게 플로우 액세스 노드에 연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추석 특집 인터뷰에는 파일코인 코리아의 김훈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을 종합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 꼽아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집 인터뷰에는 글로벌 경제정보 분석가이신 파일코인 코리아 대표이사 김훈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의 방송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 7개 정도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네, IPFS와 파일코인 메인넷이 출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창에는 IPFS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은 언제쯤 이 IPFS를 주소창에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은데요. 대체 IPFS가 HTTP를 초월하는 순간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IPFS 파일코인이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많은 혜택이 이제 준비되었다 해도 그래도 지난 인터넷 50년 넘는 역사 속에서 30년 넘게 사용했던 HTTP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 혹은 알고 계시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투란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IPFS로 많은 자료들이 저장되고 있고 그러한 자료들이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현재 크롬 기반의 브라우저들 보면 구글 크롬에서도 이미 IPFS를 접목시키기 위해 준비는 다 되었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우선적으로 오페라 브라우저나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IPFS가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단지 HTTP에서 IPFS로 주소창이 바뀌기까지는 아마 앞으로도 한 5년 정도는 더 소요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고요. 한 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씩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난 과거 50년의 역사를 한 번에 뒤바꿀 수는 없다. 앞으로 5년 동안 점차적으로 IPFS가 HTTP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에 대한 비중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90%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IPFS 또 파일코인의 열기가 상당한데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처럼 과열 양상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경쟁력은 인터넷 환경입니다. 일단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화되고 고속화된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PC가 차지하던 비중을 모바일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바일
부분에서 5G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우수한 반도체 부품 국가죠. 물론 일본이 지배적으로 모든 반도체를 주름잡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재 반도체 부품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러한 반도체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관심입니다. 온라인 환경에 대한 관심, 모바일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주제로 모든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SNS며 인스타, 페이팔, 트위터, 페이스북 할 것 없이 다 각계각층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점. 거기에 우리나라가 IPFS 파일코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5G를 이끄는 인터넷 인프라와 또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의 강한 강점이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이 거대한 규모의 IPFS, 또 파일코인 IDC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미래 전망은 그리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냐 한국이냐 많은 견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중국은 2017년 ICO부터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실제로 IPFS 파일코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시작한 이러한 점은 아마 거대한 투자 규모, 많은 유저 확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작년까지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과연 중국의 거대한 규모가 정말 알차고 실속 있게 왔는가에 대해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국 공안 당국에서 이제 IPFS나 파일코인과 관련된 어떠한 업체부터 팀에 대해 활동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본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거의 한 90% 이상이 변칙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밝혀졌고 IDC 환경조차도 가장 항온이나 항습이나 항균 그리고 냉각 장치 이런 부분에 유의해야 할 그런 PC들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환경에서도 좀 열악하지 않나 그렇게 조사되어 왔습니다. 실제 작년 가을 정도에 중국에서 운영하던 IDC들이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같이 그냥 인테리어부터 IDC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항목을 지키지 않은 오로지 서버만 가동하는 그러한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먼지나 이런 데서 온도나 이런 데서 민감한 컴퓨터 부품들이 많이 손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현재 중국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 파일코인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이 중국에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보완점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IPFS와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이 IDC 어느 장소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최적의 장소는 어느 곳이며 또 파일코인 인센티브에 가장 적합한 곳 어느 곳일까요? IDC를 어디에 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에 둬도 되고 남극에 둬도 되고 그곳에 두면 오히려 이제 냉각 장치에 소모되는 그런 전력 소모율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들 얘기하다시피 기존의 채굴 방식에서는 전기의 소모가 좀 적은 곳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현재 IPFS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는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채굴기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전력 소모가 있죠. 기존 POW 방식보다는 현저히 적은 맞습니다. 소모량이 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채굴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FIP 0018 제안서에서 규정했듯이 앞으로 이제 파일코인과 IPFS 관련돼서는 마이닝이다, 마이너다라는 표현을 없애고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제공자 이러한 표현을 쓰기로 협약을 했었죠. 이처럼 IPFS 파일코인은 전 세계 어디에도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파일코인 인센티브 보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자료들을 검색하는 다양한 계층의 유저도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도 필요하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앞선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저들의 계층 네. 그리고 그 유저들의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주제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이걸 엄밀히 쉽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시골보다는 도시 그 도시 중에서도 변두리보다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번화가 네. 그리고 디지털 센터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중국이 거대한 규모로 대한민국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팀들이 소위 빈강통이라고 불리는 더미 데이터 실링으로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올려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검색될 자료가 없는 더미 데이터에서 검색 파일코인 인센티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선행했던 작업에서 검색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다면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무작위 데이터와 유효 데이터 실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블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네. 그리고 저장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검색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인데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봉착했고 앞으로 더 안정화되면 네. 검색까지 다 이루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블록에만 치중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이 블록에 대한 함정이 유효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더미 데이터로 블록만 쌓아 올렸다. 지금까지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해왔죠. 네. 본인도 무엇을 집어넣었는지 모르게 실링 작업을 했다. 본인도 이 내용 중에 유해한 자료가 있는지 불법 자료가 있는지 혹은 유해한 자료가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료들 자체를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도 네.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혹은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 자료를 불려올지 자체도 모르는 거죠. 네. 블록 자체는 검색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 스토리지와 검색에 관련된 파일코인 인센티브 보상이 있다 그래도 네. 블록만을 쌓아 올린 팀에서는 그러한 것에서는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 IPFS 파일코인 노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필폭스와 필스카우트, 필스캔이 이제 대표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대시보드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많은 업체들의 컴퓨팅 유효 파워만으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네. 그 순위를 제가 많이는 뭐 꽤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위부터 20위 사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1위부터 20위 사이에서 한 5개 업체를, 5개 팀을 빼놓고서는 네. 어느 누구도 유효 데이터 실링을 도전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1위부터 10위만 보더라도 아무도 유효 데이터 실링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11위부터 13위, 그 이후에 한 2개 팀 정도만 유효 데이터 실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효 데이터 실링을 했더라도 모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팀들은 50페타 페이비바이트나 뭐 75 페이비바이트 이상을 쌓아 올렸어도 그 속에 인류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효한 데이터는 없는 그런 빈깡통 실링만 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럼 이 무작위 데이터 또 유효 데이터 실링을 할 때 인센티브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팀에서 지금 지난 7월부터 네. 8월을 넘어오면서 각 2달 정도의 유효 데이터 실링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산출한 결과 기존에 더미 데이터를 실링했던 것 차이와 유효 데이터를 실링했던 이 두 개의 컴퓨팅 파워 상속도가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이제 10배에 준하는 컴퓨팅 파워의 네.
그런 대상이 된다고 했던 데이트캡, 전 세계 공정인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인정받고 네. 그 프로젝트 인정받았던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를 넣었을 때 그 자료로 실링을 했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10배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블록부터 검색까지 모두 파일코인 인센티브 차이도 그 정도로 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작위 데이터와 또 유효 데이터의 차이점도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6번째로 넘어가서는 이 IPFS와 파일코인 IDC가 절대 멈추지 않고 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반감기와 염감기 등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할해서 파일코인을 끊임없이 인센티브하는 전략에서 기인된 인센티브 주는 전략, 어떤 이유인가요? 초기 서약과 후기 서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려서 후기 서약부터 하자면 네. 보상되는 파일코인 중에서 25%는 당일 직접 지급이고 네. 나머지 75%는 180일 선형 보상이죠. 락업돼 있는 거죠, 물량이? 그렇죠. 180일 동안 락업돼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매일매일 분할돼서 풀린다는 소리인데 네. 이 180일 후기 서약 자체가 180일만큼은 꾸준히 네트워크를 유지해라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초기 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링을 했을 때 540일은 견뎌라. 540일을 견디지 못하면 네. 안 된다.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540일을 그러면 견디지 않고 무너지는 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프로토콜 랩스 팀은 이제 여기에 초기 서약금을 먼저 투입을 시켜라라고 한 거죠. 네. 오늘 아침까지 보면 약 5개를 조금 넘기고 있는데요. 메인넷 초기에는 거의 6.5개 이상이었고 지금은 5개니까 거의 1.5개가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가속도는 8월 이후에 점점 가속화돼서 하루에 약 0.02개 정도씩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연말이 되면 3개대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서약금이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무수히 많은 서약금들을 살펴보면 네. 사실은 가스비로 투입됐던 수수료와 네. 그리고 서약금으로 들어갔던 이 자체를 계산을 했을 때 지금까지 보상받았던 파일코인과 버금간다는 겁니다. 네. 메인넷 이후에 1년 동안 우리는 초기 1년 1억 4천만 개를 인센티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억 개가 넘는 파일코인이 서약금으로 투입됐고 거의 3천만 개 정도가 수수료로 소각이 되어버렸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파일코인과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서약금과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거의 제로화 베이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이 어느 한순간에 이거 사업성 없다고 해서 문을 닫거나 혹은 가동하고 있던 IDC가 고장이 난다고 해서 네. 막대한 돈을 재투입하지 않고 멈춘다거나 했을 때 네. 바로 여기 투입되어 있는 파일코인이 전부 프로토콜 랩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게 약 1억 4천만 개, 이제 올해 10월 15일까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나가야 될 게 1억 4천만 개라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IDC는 헛수고를 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원칙이 IDC를 끊임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원칙과 네.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한 팀들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파일코인 인센티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꾸준하게 IDC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고 그 노드 계정을 무너뜨리지 않아야만 네. 정상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일코인 IPFS 노드 계정을 언스토퍼블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인센티브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콜 랩스의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호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최고의 관심사 역시 파일코인 가치에 대한 것일 것 같은데요. 이 가치에 대한 상승 전망 어떻게 보세요? 파일코인을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만을 보고 초기 메인넷 때 200달러를 넘게 가다가 또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네.
이후에 다시 238달러까지 이제 현재까지 전고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 80달러에서 9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락폭만 보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파일코인이 이렇게 등락폭이 큰 것은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미 많은 분들은 IPFS와 파일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러한 신뢰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해 10%씩 서서히 HTTP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향후에 5년 정도가 지나면 50% 이상을 장악해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서 드디어 IPFS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지금 당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세보다는 향후에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파일코인은 한순간에 20억 개가 다 나오는 구도가 아니라 매년 1억 개 이상씩 서서히 풀리는 구도죠. 그 구도 또한 매년 영감기를 통해서 줄어들고 6년에 대한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실 사항은 매년 10월 15일 날 도래하는 영감기를 지켜봐 주시고 그 영감기 사이에서 어떠한 구도로 상승할 수 있는가 가장 큰 상승 가치니까요. 이보다 더 큰 상승 가치는 반감기가 되겠죠. 반감기까지 보이는데 저도 많은 경제 분석과 그다음 코인 분석, 그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생태계를 분석해 보면서 물론 이제 파일코인 상승 가치가 어느 정도 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전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238달러였고요. 올해 넘기기 전에 이제 전고점 238달러로 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언론이나 이런 통해서 나온 것은 약 400달러까지가 평균적인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 중순경에 파일코인의 이 IPFS 노드에서 쌓아 올려지는 블록 높이라거나 컴퓨팅 파워를 보고 이제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분석하시는 결과를 보면 내년 메인넷 2주년째 되는 메인넷 때는 이더리움에 그 육박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세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계속 올라가겠죠. 딱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마음은 파일코인을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장기로 가지고 계십시오.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만 개가 소각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물론 가스피가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소각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수억 개의 파일코인이 줄어든다는 그런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는 데 중점을 두신다면 파일코인의 상승 가치는 훨씬 크고 인터넷 세상 웹 3.0을 지배하는 그 시기가 되면 파일코인과 관련된 온라인 결제망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온라인 생태계가 커지고 많은 기술 개발 업체들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IPFS와 파일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파일코인의 결제 시스템 이것만 보더라도 인터넷 데이터 시장에서 파일코인의 가치는 비트와 이더리움 3대 코인으로 이제 등극한 만큼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다시 신고가 이 238달러 이상을 경신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 400달러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일코인의 가격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 줄지는 연말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훈 대표님과 함께 추석 특집으로 진행한 IPFS와 파일코인의 7대 주요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와 의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충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